안녕하세요. 리더 준원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책을 읽어 드릴 게 아니라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천의 연애란 책이고요. 박수웅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저도 아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저 혼자만 읽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읽어 드릴 순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달았던 점,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 그런 걸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챕터 12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부제는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의 성격 차이이고요.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거든요. 지금 읽어본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 책을 보면서 연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부분의 내용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혼 사유 1위로 꼽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면 무엇이 이혼 사유 1위가 될까요? 아마도 성격 동일이 될 것입니다. 성격이란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들의 특성과 느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성격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성향과 자라면서 익히는 습성이나 특징들이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격이 같은 사람이 만나야 잘 살까요? 아니면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야 잘 살까요?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성격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서로에게 맞춰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쁜 남자 신드롬이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성에게서 당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요? 또 당신에게는 없는 면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흥미롭고 왠지 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이던 성격 차이가 헤어질 때는 1등 공신이 된다니요. 다른 점의 매력을 느껴서 만났는데 이제는 너무 달라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격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서로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이번에는 서로 상대방이 본인 성격에 맞춰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상대방의 성격이 눈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견을 숨김없이 잘 표현하는 게 당당하고 좋아 보이더니 이제는 막대먹어 보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대방이 너무 뻣뻣하고 쫀쫀해서 피곤합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 처음부터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이지만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수가 적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하루 종일 적막강산에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세상 누구를 만난들 성격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면 다음에는 꼭 맞는 성격의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는 단순히 다른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뒤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기독교적인 얘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굉장히 깨달음도 많은 책이었고
내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연애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깨달았던 건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연애를 하시면서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자가 있어요. 우리가 1cm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자를 놓고 이만큼이 1cm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그건 1cm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 안 계시겠죠? 왜냐면 모두가 1cm라고 정해놓은 규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들 너무 다른 거예요. 나에게 1cm라는 기준이 정확히 1cm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뭐 1.5cm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게 뭐 0.8cm가 될 수도 있고 0.7cm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1cm의 기준이에요. 같은 1cm라는 그 사실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의 기준에는 1.5cm가 1cm인데 상대방은 0.7cm가 1cm라고 우기니까 내 기준에는 절대 그 사람의 1cm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1cm의 기준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대화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1cm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그게 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상대방의 기준을 인정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이제는 나는 상대방의 1cm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그래서 같은 1cm를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일 때, 아, 그래, 상대방의 기준은 이 정도가 1cm구나. 물론 나하고 1cm가 다르긴 하지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나하고 1cm의 기준이 정말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기준이 너무 격차가 크다 보면 맞춰가는 과정이 많이 힘든 거고, 그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아, 이 사람 너무 나하고 많이 잘 맞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좀 왜 우리는 계속 싸울까 그런 고민에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파트들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챕터만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다른 얘기들도 좀 더 듣고 싶으시면 댓글에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 제가 또 다른 챕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찍는 영상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맨날 음성만 녹음하다가 영상도 같이 찍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어떠신지 영상에 대해서도 피드백 많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